카이로스에서만 제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 예, 이렇게 보시고.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 그리고 뭐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카이로스에서 이렇게 질문 사항을 저한테 이제 주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그 질문과 답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안은 5가지 정도로 해서 리스크 이제 대공황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크를 대비한 미국 주식 투자법 그리고 세 번째가 현명한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네 번째가 투자자의 기본 자세 그리고 기타 이제 부동산 법을 이유 현명한 투자 전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가 단계별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종잣돈을 만드는 거예요. 종잣돈 얼마? 1억 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25%씩 하면 1억 2,500만 원이 되죠.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1년 수익률이 25%면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년 투자를 해봐야 25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1억 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억 원을 만들어야지 뭐가 됩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종잣돈 1억 원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1억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세금을 올린다. 만약에 집을 사가지고 전세금이 있으면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아니 두 번째는 뭐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나오죠. 그러면 한 3억 원까지도 나오는데 25% 정도가 나오면 뭐 대출을 뽑아서 라도 해도 이제 그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복리는 뭐예요?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2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이 10억이 되고 다시 10년이 되면 10억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종잣돈 1억 원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뭘 해요? 100만 원 갖고 100배를 불리기를 원하죠. 100배를 불리기 원하기 때문에 절대 25%, 1년에 25%는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로블록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루에도 25% 오르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갖고 100배를 튀겨가지고 1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종잣돈 1억 원을 만들고 그걸 갖고 두 번 그러니까 10년간 10억 그 다음에 다시 10년간 100억을 만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로또 사냐?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로 다 쓰기 때문에. 나의 한 방은 뭐예요? 로또를 사가지고 한 번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한 10억 생기니까. 그래서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만들려면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분을 못하면 1억 원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소비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면 살수록 떨어지는 게 소비재. 그리고 자본재는 뭐예요? 사면 살수록 올라가는 게 자본재. 그래서 리안나라고 있는데 미국의 가수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 돈은 없어지고 물건만 남는다는 말까지 해야 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파산을 한 다음에 자산관리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리안나가. 근데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소비재만 산 거죠. 자본재를 안 사고. 그러니까 망한 거죠. 소비재만 계속 사. 그러니까 명품 가방 사고 뭐 사고 집 뭐 이런 부동산 같은 걸 사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걸로 바꿔야지 복리 효과를 누리는데 계속 돈을 쓰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산, 냉장고, 명품, 사치품,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사면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리고 자본재는 사고 나면 가치가 오르는 것인데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인데 가장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건 주식이고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2006년도에 14억이었어요. 지금 한 24억 정도 하는데 10억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15년이 지났을 때 10억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출 뽑으니까 나는 거의 무피 투자를 하니까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한 거의 그 대출을 한 90% 뽑거나 아니면 80% 뽑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10년 지나가지고 더블이 됐을 때는 1년에 얼마 정도가 나가냐면 얼마 정도 올랐냐면 6.6%가 오른 겁니다. 6.6%. 6.6%를 15년을 하면 그때 더블이 돼요. 25%를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더블이 되고요. 아니, 더블이 되면 10배가 되고 그 다음에 6.6%를 했을 때 근데 이자가 얼마예요? 6.6%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아는 그 세무사님이 목동의 아파트를 얼마에 샀냐면 한 8억인가 얼마에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어요. 근데 자기가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15년간을 이렇게 지냈는데 왜냐면 대출 이빨이 뽑았거든. 그래가지고 대출로 나가고 재산세 엄청 냈거든. 재산세 요즘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6%까지 올라갔죠. 20억 넘어가 6%잖아요. 그러니까 6%에다가 이자 6%, 12%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오르는 거예요? 6.6%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또 뭐네요? 양도소득세 또 내잖아. 예. 양도소득세 8,800만 원 이상은 35% 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실제로는 돈 벌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나가죠, 이자 나가죠, 이러면서 돈이 달라요. 예. 그래서 부동산 부자는 거의 거지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쓸 수가 없어. 예.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내 돈,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니까요. 예. 근데 주식은 팔아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1등 주식이 25%가 오른다면 나는 5%를 팔아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생활비로 쓰고 19%의 복리로 가면 돼요. 그러면 20년이 지났을 때 100배는 안 오르겠지만 그래도 한 80배는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한 6% 정도를 쓰는 거지. 배당주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당주 해봐야 6%잖아. 근데 걔네들 주가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해라 막 이런 거는 아무 이유가 없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배당주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똔똔이야. 아니면은 위기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배당주는. 왜냐면 혁신이 없기 때문에. 위기 때 30% 떨어지잖아요. 애플은. 걔네들은 50%에서 70% 떨어집니다. 예. 그때 팔죠. 예. 하도 떨어지니까. 예. 그때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는 1억 원을 25%, 1년 수익률 2,500만 원인데 25% 10년 수익률 10억 원. 그 다음에 다시 10억 원을 갖고 25% 복리로 가면 100억 원이 된다.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 얻기. 요거는 이제 배당주인데 맥커리 인프라예요. 맥커리 인프라가 1년간 13%가 올랐고 지난 5년간은 43.5%. 별로 안 오른 거죠. 왜냐하면 애플은 얼마가 올랐습니까? 예, 애플은 500%가 올랐죠. 5배가. 그러니까 43.5%는 애플이 1년 동안 오른 것보다 못해요. 그나마 맥커리 인프라니까 얼마를 줘요? 6%를 주고 43.5%가 5년간 오른 거예요. 예? 5년간. 그러니까 배당주의 대표적인 게 AT&T죠. AT&T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당주 사라고. 예. 배당주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이 끝났기 때문에. 누가 통신주를 삽니까? 예. 그나마 맥커리 인프라니까 6% 줘요. 그리고 올라가고. 근데 얘네들 갖고는 부자가 절대 못 되죠. 부자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이. 10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6%를 먹으려고. 근데 100억 원이 있는 사람도 애플을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25%가 올라니까 6%는 내가 뽑아가지고 쓰면 되잖아. 팔아서. 그잖아요. 예. 6억 원이 얼마입니까? 아니 100억 원이면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 예. 그걸 뽑아가지고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배당 소득이 4,500만 원이다. S&P 500은 10.1%밖에 안 된다. 500%가 올랐고 1년에 25%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얼마나 많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은 평생 20개, 찰리 먼거는 이제 워렌 버핏하고 같이 동업자죠. 평생 3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총자산의 88%는 뭐예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데 사실상 애플의 비중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1등주 투자를 한 거지. 옛날에 코카콜라, 80년대는 코카콜라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몰빵 친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애플. 그래서 51%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찰리 먼거가 3개의 주식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한참 지나왔는데 보니까 1등 주식만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100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꿈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꿈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리고 부자가 된다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좋은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예. 100억 원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죠. 그래서 이제 평생 한 100억 원을 죽을 때까지 모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쓰려고 보니까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뭘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좋은 삶을 사는 게 목적이다. 예. 그런 거죠. 예. 이게 이제 YTD, 그러니까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올랐냐라고 봤을 때 35.29%가 올랐습니다. 자, 35.29%인데 지금은 더 올랐어요. 예. 지금은 금요일날 또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38%, 39%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5.29, 그러니까 25%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간 25%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5.29%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는 얼마였냐? 24.32%가 올랐습니다. 올해. 예. 그러니까 여기도 25% 가까이 올랐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ETF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S&P 500 지수인데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거죠. 이거는 얼마가 올랐냐? 27.0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18.30. 예, 다우존스 지수는 왜 떨어져요? 다우존스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전통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죠. P&G라든가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S&P 500보다 좀 떨어지고 지금 나스닥보다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 투자보다 왜 세계 1등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수는 그 지난 10년간 연평균으로 이제 봤을 때 9.1% 정도가 올랐어요. 배당까지 합하면 10.1% 정도 돼요. 이렇게 25%보다 한참 모자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1등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애플을 갖고 지난 5년간으로 봤을 때 얼마가 올랐냐? 514%가 올랐습니다. 514%. 그러니까 5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는 얼마가 올랐냐? 189%.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9.1% 정도가 올랐다라는 게 이제 10년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계 1등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게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지수 투자는 왜 해야 돼요? 내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아웃퍼폼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세계 1등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S&P 500인데 S&P 500은 더 적게 올랐습니다. 10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지난 5년간. 그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80%. 그러니까 그러니까 2배가 덜 오르는 거죠. 80% 정도밖에. 지난 5년간입니다. 5년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1등에다 투자를 하면 반드시 돈을 버냐라고 했을 때 1등에다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2021년 12월 9일 현재 얼마가 올랐어요? 35.29%가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25%를 아웃퍼폼 했던 적은 그 6번입니다. 10년 중에. 지난 10년간. 2012년서부터 애플이 1등이었는데 그때 이제 엑소모빌하고 같이 공동으로 1등이었는데 이때 25%가 올랐지만 보면은 한 4번 정도가 25%를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25%를 찍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25%를 오르지만 그건 한 10년 중에 6년 정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 4년 정도는 25%보다 못 올랐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5년과 2018년이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뭘 해야 돼요? 내가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만약에 플러스로 간다면 5배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1등 투자가 왜 어렵냐? 내가 만약에 2018년도 10월 달서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다면 이때서부터 얼마가 빠졌냐? 30%가 빠졌습니다. 30%가 빠져서 그때 왜 빠졌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재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있었어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2.5%까지 올렸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완전히 빠진 거죠. 10월 달에. 엄청나게 빠지면서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한 35% 정도가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이제 뭘 몰랐냐면 이렇게 빠졌을 때에 대한 대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빠졌는데 그냥 지켜보다가 막 계속 폭포수처럼 떨어지니까 이제 팔았다가 또 올라가니까 또 본전 생각이 나죠. 그때 또 샀다가 또 빠지면 또 팔았다가 이러면서 이제 계좌가 녹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한 3억 이상은 날렸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그거를 갖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해서 이제 뭐 공황이 오면 어떤 게 공황이냐.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보면 공황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어요. 떨어졌을 때 뭐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어도 공황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80년도서부터 나스닥 지수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제 마이너스 3% 이제 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너스 3%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쉬운 거는 뭐예요? 그때는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 제 책이 내일의 부가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가 뜨면 다 팔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팔았는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신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2년 플러스 2달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욕을 진짜 굉장히 많이 듣고 요즘에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요번 책에서 이제 그 대책을 좀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2018년도 6.79%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30%가 빠졌는데 6.79%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0%가 올라갔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졌을 때 나는 그냥 있다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공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 종목은 세계 1등 주식 투자다. 그러니까 왜 세계 1등이냐? 뭐 간단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1등은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배가 오른들 잡주는 1억 원씩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 1등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주식 5개를 사면 그 중에 1개는 많이 오르고 1개는 많이 떨어지고 3개는 똔똔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개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개미들은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개미들은 어떻게 반대를 하냐? 많이 오른 건 빨리 팔아요. 팔아서 많이 떨어진 거에다가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초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꺾어서 잡초를 키우는 거죠. 잡초에다 물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꽃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떨어진 거 팔고 올라간 것을 더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피터 린치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걔는 5개를 사면 1개가 오르는 거예요. 많이. 개미들은 20개를 사면 1개가 오릅니다. 20개를 사면. 실제로. 근데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다 몰빵을 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머리를 못 믿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 20개를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가 만약에 따블을 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많이 올랐죠.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1개가 따블을 쳤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이죠. 20개 중에 500만 원인데 500이 따블이 되면 얼마가 오릅니까? 1000만 원이 된 거죠. 얼마가 오른 거예요? 전체에서 5%가 오른 겁니다. 5%. 근데 몇 개를 내가 1년에 몇 개를 따블을 쳐야 돼요? 5개를 따블을 쳐야 된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더 많이 떨어지죠. 한 뭐 200%, 300%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똔똔으로 가는 거야. 거의 똔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근데 세계 1등은 1년에 25%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몰빵을 칠 수가 있죠. 95%, 98%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5%가 올라.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나는 이 개미들이 5개를 잡아서 따블을 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이 5개가 따블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똔똔이에요. 그래야지 25%가 됩니다. 떨어지잖아요. 다시 똔똔이 돼. 5개를 올렸어도.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간 거 1개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해외 주식을 하면 양도세가 나오는데 양도세가 나오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국내 주식을 했어도 양도세 안 나오죠? 계산을 다 해보면 마이너스 안 나오면 이제 다행입니다. 한국 주식은 뭐가 목표예요? 본전이 목표예요. 본전. 본전하면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막 떨어졌잖아. 삼성전자가 96,000원 가면 안 팔 것 같아요? 그때 팔고 끝.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1년에 복리가 없어요. 96,000원이 되면 난 팔고 본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부동산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미래 가치가 있다. 가장 현금 유동성이 좋고 앞으로 유망한 주식. 그게 이제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에서 지금 에너지에서 IT로 권력이 패러다임 뭐 이렇게 바뀌는 시장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바뀐 거예요? 세계의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번 팔아먹고 땡인 시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전에 엑슨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예전 시장은 세계 1등이었는데 얘네들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던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삼성전자와 똑같은 애들이란 얘기예요. 삼성전자와 똑같은 애들은 경기를 타는 애들이에요. 경기를 타는 애들은 뭐냐면 사이클이 있는 주식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2년에 한 번씩 오잖아. 예.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뭐예요? 코카콜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뭐예요? 경기를 안 타는 주식. 근데 매일 먹어야 되잖아. 매일 먹는 건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근데 그 전에는 IT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냐면 경기를 타는 주식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CD 한번 팔아먹고 땡이야. 다음에 컴퓨터를 바꿔야지 또 CD를 팔아먹어.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인터넷이 전부 들어온 다음에는 구독형 모델로 바뀌었죠. 구독형 모델은 매일같이 돈을 버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MS365, 클라우드 이런 걸 갖고 매일같이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코카콜라나 마찬가지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혁신적인 거예요. 코카콜라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 디플레가 왔잖아. 가격을 못 올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고 MS365나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클라우드도 100%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애플도 왜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얘네들은 예전에는 그 앱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앱이 되면서 얘네들은 무조건 앱은 애플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은행 앱도 다 생겼죠. 예전에 없었잖아요. 은행 옛날에 그냥 통장 갖고 갔잖아. 근데 전부 앱으로 전부 들어갔죠. 앱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면 30%를 누가 먹어요? 애플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이. 근데 구글은 게임만 30%를 때려. 그러니까 애플이 훨씬 더 많이 뭘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돈을 버는 시장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게임의 30%를 얘네들이 먹는 시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혁신적인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된 거예요. 높은 수익률이다. 뭐 1억 원을 뭐 이렇게 했다면 세계 1등은 158배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158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PBR, PER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 가능성도 있다. 어닝 시즌을 그러니까 1등 추천. 그러니까 거의 주식 책의 99%는 뭐냐면 주식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따로 봐야 돼. 언제 사고 파느냐 이건 또 따로 책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예요? 세계 1등에 투자를 하면 주식을 고를 필요가 없죠. 그냥 나는 1등을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 PER 뭐 이런 거 겁나 공부하죠. 겁나 공부하고 사면 떨어져.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망할 이유가 없다. 100등이나 1000등 하다가 갑자기 망하죠. 근데 1등은 2등하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망해요. 2등하고 바뀌면 50대 50으로 갈아타고 2등이 다시 1등으로 올라갔을 때야만이 50대 50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등과 2등의 시가총액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다시 1등으로 갈아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1등만 보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해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망하는 거예요. 주식은. 내 머리를 믿습니까? 내 머리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만 직관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망하는 거죠. 시장이 정해주는 주식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시류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 시가총액 1등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미국에 있는 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1등 시장은 뭐예요? 그냥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페트로 차이나라고 중국의 그 석유 회사가 1등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확 떨어졌으니까. 엑슨모빌에서 페트로 차이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이 바뀌었어.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중국 애들이 갑자기 1등으로 했어. 그럼 거기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시가총액이 1등이 되면 그때는 세상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믿을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놈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놈도 내가 믿을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애들을 갖고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1등을 할지 아니면 그보다 떨어질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 세상이 올지 아니면 뭐 전기차 세상이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데도 이제 분산 투자를 안 한다. 예. 몰빵 투자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도 몰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1등이다. 왜냐하면 애플에다가 비중이 51%예요. 그리고 88%를 네 가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는 1987년도 블랙 먼데이가 터진 다음에 1988년도에 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사. 네. 그때는 그게 제일 좋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미국의 이제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와요. 거의 금융위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삽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09년도에 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애플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네 가지 주식만이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그 워렌 버핏이 막 투자를 했다. 그거는 이제 0.1% 막 이 정도 주식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0.1%에 주목을 하죠. 근데 걔도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런 거. 예. 뭐 작년에도 보면 델타항공 막 팔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IBM도 팔고 막 이러는데 거의 아주 압도적인 부분들은 다 어디다 투자를 했다? 예. 애플에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애플을 이제 팔고 나서 그때 후회를 많이 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수익률에서 100배가 달린 연수인데 이게 뭐냐면 연간 복리 수익률이 25%면 21년 후에는 100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는 10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30%다. 그러면 18년이면 100배가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25%다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은 이렇게 쭉 보시면 이따가 96년도인데 96년도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19년 7월 3일이면 한 10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예. 복리 투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8%, 10%, 56%, 57% 이렇게 되는데 1등을 갈아탔을 때. 근데 이때는 뭐 이렇게 환전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주식만 갈아탄 게 아니라 이때 뭐 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말뚝박기나 그 리밸런싱은 없었어요. 근데 그 환전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 2003년도 이때도 이제 그래서 공항을 뺀 수익률은 29%, 그리고 공항시 수익률은 10.4%,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25%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1등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래서 그 1등은 이어달리기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1등이 GE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바통을 이어받고 다시 GE, 그 다음에 엑슨모빌, 그 다음에 애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1등을 갈아타면 뭐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순서를 정해준다라는 거죠. 내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등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등만 따라가면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된다. 근데 G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닥을 기고 엑슨모빌 이렇게 돼 있죠. 예. 엑슨모빌도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쓰면 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종목은 세계 1등 주식 투자다. 그러니까 왜 세계 1등이냐? 뭐 간단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1등은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배가 오른들 잡주는 1억 원씩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 1등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주식 5개를 사면 그 중에 1개는 많이 오르고 1개는 많이 떨어지고 3개는 똔똔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개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개미들은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개미들은 어떻게 반대를 하냐? 많이 오른 건 빨리 팔아요. 팔아서 많이 떨어진 거에다가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초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꽃을 꺾어서 잡초를 키우는 거죠. 잡초에다 물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꽃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떨어진 거 팔고 올라간 것을 더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피터 린치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걔는 5개를 사면 1개가 오르는 거예요, 많이. 개미들은 20개를 사면 1개가 오릅니다. 20개를 사면. 예, 실제로.
근데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다 몰빵을 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머리를 못 믿는데.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20개를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가 만약에 더블을 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많이 올랐죠.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한 개가 더블을 쳤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이죠. 예. 20개 중에 500만 원인데 500이 더블이 되면 얼마가 오릅니까? 예. 1000만 원이 된 거죠. 얼마가 오른 거예요? 전체에서 5%가 오른 겁니다. 5%. 근데 몇 개를 내가 1년에 몇 개를 더블을 쳐야 돼요? 5개를 더블을 쳐야 된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 나머지는 더 많이 떨어지죠. 예. 예. 한 뭐 200%, 300%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똔똔으로 가는 거야. 예. 거의 똔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근데 세계 1등은 1년에 25%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몰빵을 칠 수가 있죠. 95%, 98%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5%가 올라.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나는 이 개미들이 5개를 잡아서 더블을 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이 5개가 더블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똔똔이에요. 그래야지 25%가 됩니다. 떨어지잖아요. 다시 똔똔이 돼. 5개를 올렸어도.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간 거 한 개죠. 예.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해외 주식을 하면 양도세가 나오는데 양도세가 나오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국내 주식을 했어도 양도세 안 나오죠? 계산을 다 해보면 마이너스 안 나오면 이제 다행입니다. 한국 주식은 뭐가 목표예요? 본전이 목표예요. 본전. 본전하면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막 떨어졌잖아. 예. 삼성전자가 96,000원 가면 안 팔 것 같아요? 예. 그때 팔고 끝. 예.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1년에 복리가 없어요. 예. 96,000원이 되면 난 팔고 본전. 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 그냥 부동산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예. 미래 가치가 있다. 가장 현금 유동성이 좋고 앞으로 유망한 주식. 예. 그게 이제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에서 지금 에너지에서 IT로 권력이 패러다임 뭐 이렇게 바뀌는 시장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바뀐 거예요? 예. 세계의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번 팔아먹고 땡인 시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전에 엑선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예전 시장은 세계 1등이었는데 얘네들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던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삼성전자와 똑같은 애들이란 얘기예요. 삼성전자와 똑같은 애들은 경기를 타는 애들이에요. 경기를 타는 애들은 뭐냐면 사이클이 있는 주식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2년에 한 번씩 오잖아. 예.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뭐예요? 코카콜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뭐예요? 경기를 안 타는 주식. 근데 매일 먹어야 되잖아. 매일 먹는 건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근데 그 전에는 IT 주식이 어떤 주식이었냐면 경기를 타는 주식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CD 한번 팔아먹고 땡이야. 다음에 컴퓨터를 바꿔야지 또 CD를 팔아먹어.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인터넷이 전부 들어온 다음에는 구독형 모델로 바뀌었죠. 구독형 모델은 매일같이 돈을 버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MS365, 클라우드 이런 걸 갖고 매일같이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거지. 코카콜라나 마찬가지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혁신적인 거예요. 코카콜라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 디플레가 왔잖아. 가격을 못 올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고 MS365나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클라우드도 100%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애플도 왜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얘네들은 예전에는 그 앱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앱이 되면서 얘네들은 무조건 앱은 애플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은행 앱도 다 생겼죠. 예전에 없었잖아요. 은행 옛날에 그냥 통장 갖고 갔잖아. 근데 전부 앱으로 전부 들어갔죠. 앱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면 30%를 누가 먹어요? 애플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이. 근데 구글은 게임만 30%를 때려. 그러니까 애플이 훨씬 더 많이 뭘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돈을 버는 시장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게임의 30%를 얘네들이 먹는 시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혁신적인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된 거예요. 높은 수익률이다. 뭐 1억 원을 뭐 이렇게 했다면 세계 1등은 158배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158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PBR, PER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 가능성도 있다. 어닝 시즌을 그러니까 1등 투자. 그러니까 거의 주식 책의 99%는 뭐냐면 주식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따로 봐야 돼. 예, 언제 사고 파느냐. 이건 또 따로 책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예요? 세계 1등에 투자를 하면 주식을 고를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나는 1등을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PBR, PER 뭐 이런 거 겁나 공부하죠. 예. 겁나 공부하고 사면 떨어져. 예. 그죠?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망할 이유가 없다. 예. 100등이나 1000등 하다가 갑자기 망하죠. 근데 1등은 2등하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망해요. 예. 2등하고 바뀌면 50대 50으로 갈아타고 2등이 다시 1등으로 올라갔을 때야만이 50대 50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등과 2등의 시가총액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다시 1등으로 갈아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1등만 보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해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망하는 거예요. 주식은. 내 머리를 믿습니까? 내 머리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만 직관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망하는 거죠. 시장이 정해주는 주식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시류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 시가총액 1등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미국에 있는 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1등 시장은 뭐예요? 그냥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페트로 차이나라고 중국의 그 석유 회사가 1등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확 떨어졌으니까. 엑슨모빌에서 페트로 차이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이 바뀌었어.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중국 애들이 갑자기 1등으로 됐어. 그럼 거기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시가총액이 1등이 되면 그때는 세상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을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놈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놈도 내가 믿을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애들을 갖고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1등을 할지 아니면 그보다 떨어질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 세상이 올지 아니면 뭐 전기차 세상이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데도 이제 분산 투자를 안 한다. 몰빵 투자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도 몰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이다. 왜냐하면 애플에다가 비중이 51%예요. 그리고 88%를 네 가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는 1987년도 블랙 먼데이가 터진 다음에 1988년도에 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사. 그때는 그게 제일 좋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미국의 이제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와요. 거의 금융위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삽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09년도에 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애플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네 가지 주식만이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그 워렌 버핏이 막 투자를 했다. 그거는 이제 0.1% 막 이 정도 주식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0.1%에 주목을 하죠. 근데 걔도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런 거. 뭐 작년에도 보면 델타 항공 막 팔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IBM도 팔고 막 이러는데 거의 아주 압도적인 부분들은 다 어디다 투자를 했다? 애플에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애플을 이제 팔고 나서 그때 후회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수익률에서 100배가 달린 연수인데 이게 뭐냐면 연간 복리 수익률이 25%면 21년 후에는 100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는 10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30%다. 그러면 18년이면 100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25%다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은 이렇게 쭉 보시면 이따가 96년도인데 96년도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19년 7월 3일이면 한 10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복리 투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8%, 10%, 56%, 57% 이렇게 되는데 1등을 갈아탔을 때. 근데 이때는 뭐 이렇게 환전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주식만 갈아탄 게 아니라 이때 뭐 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말뚝박기나 그 리밸런싱은 없었어요. 근데
그 환전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 2003년도 이때도 이제 그래서 공항을 뺀 수익률은 29%, 그리고 공항시 수익률은 10.4%,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25%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1등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래서 그 1등은 이어달리기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1등이 GE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바통을 이어받고 다시 GE, 그 다음에 엑선모빌, 그 다음에 애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1등을 갈아타면 뭐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순서를 정해준다라는 거죠. 내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등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등만 따라가면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된다. 근데 GE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닥을 기고 엑선모빌 이렇게 돼 있죠. 예. 엑선모빌도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쓰면 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등 주식 투자법이 좋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패시브 자금의 증가. 그러니까 그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48년생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죠. 한국은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55년생서부터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붐 세대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많이 태어났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75세가 됐고요. 한국은 65세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 뭐예요? 국민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니면은 뭐 402K 뭐 이런 거죠. 그건 뭐예요? 연금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는 뭐예요? 지수 따라하기. 그래서 S&P 500이나 아니면 다우존스나 여기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S&P 500이나 다우존스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뭐예요? 세계 1등. 비중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 국민연금 계속 세계 1등 주식 사고 있는 중이에요. 패시브에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 예. 늘어나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연금 펀드가 계속 규모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적인 거죠.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 연준 뭐가 있어요? 미국은 주가 떨어지면 연준이 방어해 줍니다. 양적 완화 제로 금리 하면서 한국은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막 올리죠. 예. 지금 금리 막 올리잖아요. 예. 주가 더 떨어져라. 그러니까 3천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떨어져도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예. 이 투기꾼들 잡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가총액은 50%가 넘는다. 그리고 자국 편향, 세계 연금 펀드 투자가 미국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다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왜냐하면 한국이 2%밖에 안 돼요. 한국에다 다 투자를 해놨어. 근데 이제 그 65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찾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 팔기 시작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완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일 유동성이 넘치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팩트 폭격.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S&P 500이나 세계 1등 주식이 지금 한 40% 됐어요. 미국 애플 주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등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년 5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미국 주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고 판 거를 다 비교를 해서 내가 40%를 넘었다. 내 모든 자산을 투자해서. 그러면 본인 투자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1등을 못 이겼어.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40%를 넘겨야 돼. 1등 투자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벌어요? 그러면 진짜 이걸 잘 타야 돼. 나무를 잘 타냅니다. 샀다 팔았다 이거 엄청 잘해야 돼. 잘할 수가 있냐고. 테마가 바뀌죠. 막 요번에는 뭐 NFT, 메타버스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나는 고점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물린 주식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40%를 먹어요?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먹을 수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죠. 네버 엔딩으로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쯤 깨닫겠죠. 지금까지 지난 1등, 세계 1등 주식 수익률을 보고 1등에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늦게 알수록 소중한 인생을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잡주 분석과 수익률 하락으로 돈과 정정이 낭비됩니다. 제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국 주식에다 투자를 해요. 근데 얘 생활은 없습니다. 아침 9시에 땡 치면
주식 분석을 해요. 막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고 3시 반이 되면 끝나죠. 그 다음에 사고 판 걸 갖고 엄청 분석을 한 다음에 한 7시까지 분석을 합니다. 내일 팔 거, 내일 살 거 이런 거 분석을 해요. 오늘 잘못한 거 엄청 막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차트 공부를 해. 10시 반까지. 자기 시간이 없어. 근데도 세계 1등 수익률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엄청 공부를 한다니까. 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네.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식 공부하다가 끝난다고. 근데 실제로 돈도 못 벌어요. 네. 죽어라 공부하는 거지, 죽어라. 네. 미국은 뭐 테이퍼링,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진다, 해외에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축소, 한국 증시의 하락.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이 좀 있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 그래서 상승 종목, 뭐 이런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식들,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은 미래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한국 주식은 사이클, 미국 주식은 내수주. 그래서 한국 주식은 경기를 타는 주식이다.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경기를 타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오잖아. 삼성전자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짧은 걸 생각을 해야지. 2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짧은 것들은 뭐예요? 짧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까지는 그런 거였어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3월 달에 오죠. 3월 달에 중국이 공장을 엄청 돌리면서 그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막 석탄을 떼고 막 이러면서 미세먼지가 오잖아요. 3월 달에 미세먼지가 오면 공기청정기, 마스크 이런 게 올라가죠. 근데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10월 달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예요? 10월 달은 뭐예요? 10월 달은 가을이잖아. 그러니까 이 편사풍이 불 때는 그때 봄이고요. 그리고 이 북서 계전풍이 불어가지고 그 여름에 아주 강할 때는 그 남쪽에서 태풍도 몰려오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사이클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럼 10월 달에 샀다가 3월 달에 파는 게 제일 낫죠. 2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사이클이 짧은 주식을 하는 게 좋다. 한국도 내수주가 있지 않냐. 뭐 카카오, 네이버. 근데 걔네들은 해외 진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장의 한계. 카카오는 막 올라가다가 요즘 꺾였죠? 왜 꺾였어요? 골목상권 침해.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 막 때리죠. 해외로 나가야 되는 해외로 못 나가. 그러니까 자꾸만 대리운전 뛰고 못 뛰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일본이나 뭐 동남아나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의 한계잖아요. 한국의 한계. 못 나간다니까. 근데 미국 기업은 나가잖아. 내수 기업이 가장 좋다고요. 내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인 거예요. 근데 한국의 내수 주식은 그냥 내수 주식이라고. 그다음부터 안 큰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에 걔가 1등 먹을지 모르잖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한 6개월 단위로 짧게 떨어지는 거. 뭐 제약주, 무슨 뭐 미세먼지주, 그 뭐 여름에 선풍기, 신일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올라가요. 6월달 피크 찍습니다. 근데 겨울에 막 떨어져. 그러니까 겨울에 샀다가 여름에 팔고 이걸 해야 돼.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슈퍼 개미들은 어떻게 벌었냐? 다 그걸로 벌었어요. 장기 투자해서 번 게 아니라니까요. 11월, 12월에 샀다가 6월달에 파는 거예요. 10월달에 샀다가 3월달에 파는 거예요. 그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빠꼬미들밖에 없는 거지, 한국은. 장기 투자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커나가는 주식이 없는데 세계 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박스피, 미국은 꾸준히 오르는 주식이다. 박스피가 왜 그래요? 여기 한국은 어떻게 돼요? 18.9%, 16.2%의 확률로 뭐 하는 거예요? 10%에서 20%, 0%에서 10%가 빠지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이게 제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000으로 쭉 가다가 한번 올라가요. 2000으로, 2008년도에. 쭉 가다가 3000으로 올라가요. 2020년도에.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 10년에 한 번의 기회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90%에 100% 오르는 시기가 2.7%, 2.7%, 5%, 2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지. 더블 되는 시기가. 그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10%에서 20%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타임을 어떻게 잡냐고.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절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알아, 그거를.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돌잖아. 막 NFT 돌았다, 뭐 메타버스 돌았다, 예? 그 다음에 뭐 차세대 뭐, 예? 무슨 배터리주 돌았다가. 내가 사면 떨어지잖아. 예. 그렇게 되는 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없어서 그래요.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20%, 0%에서 10%, 10%에서 20%가 거의 50%가 넘죠. 얘네들은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애플도 보면 10년 중에 6년이 25% 이상을 먹었잖아. 그죠? 빠진 거는 2번밖에 없었잖아요. 미국은 매년 오르는 시장이에요. 언제 떨어져요? 금융위기가 오면 한 번씩 떨어진다고. 그전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우상향을 그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 사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만 피하면 돼요? 위기만 피하면 돼요. 위기만. 그거를 피하는 거를 빠질 때마다 팔면 피하는 거죠. 미국 시장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한국은 박스핀데 쭉 올라갔다 쫙 가다가 쭉 올라갔다 쫙 가다가. 그러니까 요 쭉 올라가는 거, 요걸 잡아야 돼요. 그때는 시장의 공포가 아주 가득한 시장이에요. 2000년 코로나 위기 엄청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사자의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얘기한 거죠. 플랫폼 주식. 그래서 SNS 이 광고 뭐 이거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미국과 중국 이제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떨어질 거예요. 예. 어떻게 떨어지냐? 미국은 중국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두 개로 나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못 들어가게 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을 자꾸만 바깥으로 빼려고 그러죠. 동남아나 아니면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쿼드 뭐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국 봉쇄 전략.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요소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그네슘 이런 게 막 모자르다고 그러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붙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중국이 만들어내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희토류가 희귀한 금속이 아니에요. 희토류는 어디나 다 있는 금속인데 이 단위 면적당 굉장히 적어서 희토류예요. 그래서 희토류 같은 것도 일본에서 굉장히 큰 희토류 광산 같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시장이 디커플링이 되는데 중국 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뭐 만들어라 라고 하냐면 니네들은 와르바시 만들어라 라고. 네. 와르바시, 니쿠샤크 뭐 하여튼 그런 거 배낭이나 아니면 나무젓가락 같은 거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저물가로 하는 것들을 해라. 대신에 반도체 같은 거 절대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세계 노예가 되어라.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국 제조 2025 절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중국은 해킹을 자꾸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천인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뽑아다가 중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이런 데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금융 공격에 이제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시간이 거의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몇 페이지죠? 83페이지인데 한 100페이지, 아니, 한 50페이지 정도는 더 남았는데,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했어요. 예,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2009년도에, 그때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미국이 이제 거의 망할 뻔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기업 부채가 한 300%까지 늘었는데 그때 왜 늘었냐? 그게 미국에다가 미국이 도와달라고 해서 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철강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내수, 그러니까 뭐 서부 대개발 해가지고 도시를 계속 늘리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기를 끌어올린 거야. 저금리 한 다음에 부채를. 그랬더니만 보니까 중국의 부채만 많이 늘어났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의 약점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의 약점이 생겼으니까 중국의 약점을 갖고 그렇게 바젤3라든가 아니면 그런 금융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뭐 지준율 인하 아니면 GDP를 올린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요? GDP를 올린다는 얘기는 부동산 개발을 더 한다는 얘기죠. 헝다를 안 죽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중국의 약점은 더 커지는 거예요. 기업 부채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GDP 6% 이런 거 안 맞춘다고 그래요. 그죠? 네. 부동산 헝다 같은 애들 막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금융전쟁,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전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긴축을 하는 거지. 중국이 긴축을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중국 시장이. 중국이 막 빅테크 다 때려잡고 있잖아. 그죠? 예. 뭐 학원 주식들 다 때려잡고 있고. 예. 막 그렇게 하는 게 긴축을 해야지 미국하고 싸울 수 있거든. 더 부채를 늘리면 미국이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처럼 그렇게 양적 완화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돈을 찍어내가지고 메우면 돼요. 예. 근데 중국은 달러가 없으면 에너지도 못 사오고 철광석도 못 사오고 아무것도 못 사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하는 순간 더 약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얘네들은 계속 긴축이 되니까 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의존적인 한국 경제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반제품을 미국에다 다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는 좋아져요? 미국은 좋아진다 얘기입니다. 미국은 왜 좋아질까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미국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애들이 왜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지어요? 인센티브를 엄청 줬거든. 세금을 20년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공장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더 좋아지는 거지. 왜 좋아져요? 달러를 찍어서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뭘 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거지. 돈을 많이 풀면 경제가 좋아진다니까요. 주식시장도 올라간다니까. 긴축을 하면 당연히 경제는 꺾어지는 거죠. 그게 중국 시장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중국 시장 때문에 같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안 좋아지는 거고 미국 시장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 있긴 하지만 오늘은 한 5분 남았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